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지방 도시 중에 소멸 위기에 놓인 곳은 113곳이나 되는데요.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으면서 귀농과 귀여, 기촌인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엔데믹 선언 이후에요, 전국적 귀농 귀여 인구 유입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단계별 맞춤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또 전북의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귀농귀여 지역 소멸의 해법이 될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귀농귀여 인구 현황과 지원 정책들 살펴보고요. 실제 성공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도민들은 전북의 귀농귀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인구 감소 상황에서 예전부터 각 지역마다 귀농 정책에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지만 요즘은 귀농 열풍도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사실 농촌이나 어촌으로 내려오고 또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한다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고 자금도 많이 드는데 뭔가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나 일자리가 있다면 걱정 없이 내려올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지역 공동체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만의 폐쇄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좀 먼저 손을 내민다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지역에 맞는지 미리 경험해보고 알아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촌으로 기여하는 청년들은 정말 몇 없기 때문에 맞춤 지원이 꼭 필요하고 어업도 기술이 필요하고 꼭 배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 자체를 이해해야 유통 같은 분야라도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에 그치지 말고 꼭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나 지역 구성원들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복잡한 도심보다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고향이나 지역에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요즘은 각 지역마다 도움을 주는 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준비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빈집 등을 이용해 체험이나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방안을 고려해 준다면 막연한 귀농 귀여가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귀농귀여 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죠.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정용준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영준입니다. 네, 그리고 완주로 귀농하신 청정베리팜의 김은주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정베리팜의 김은주입니다. 예, 부안으로 귀화하신 봉선장의 이봉국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봉선장 이봉국 대표입니다. 네, 잠시 후에 부안군 송정환 수산정책 팀장 전화 연결해서 부안의 귀여 정책도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작년 11월에 지금 이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이 맞습니다. 예, 네, 2023년이니까. 네. 센터 이전 개소식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 귀농 귀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예. 귀농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야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자 뭐 이런 얘기를 아무것도 모른 채 했지만 귀농 농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센터장으로서 특히나 또 완주가 귀농귀촌의 1번지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하실 일이 참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좀 센터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주된 그 어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교육, 상담, 네. 홍보 그리고 어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도시민 유치 사업.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완주로 올 수 있도록 어떤 도시민 유치 사업 그리고 온 후에 활성화 사업. 왔으면 이제 정착을 그렇죠. 위한 활성화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좀 많이 늘어있다가요. 예.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완주가 1번지가 된 데에는 역사도 길고 또 숫자도 그만큼 많고 또 지원의 어떤 시스템도 잘 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이제 또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완주의 지리적 조건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잘 맞아떨어진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중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귀농귀촌을 할 때 보통 그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주거 문제, 교육 문제, 그렇죠.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전부 다 충족이 돼야만이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젊은층 40대가 절반쯤도 차지하고 그래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해서 아파트 거주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도시의 삶과 귀농이나 그 어떤 시골의 삶이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라 예. 뭐 어떤 귀농귀촌 일본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군 단위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군이 완주군과 당진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완주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 군 단위의 네, 지자체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아마 그 중심에는 귀농 정책이 한 네, 몫을 네, 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나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인구 늘리기에 한 분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귀농하신 우리 김은주 대표님이 아닐까 싶은데 완주로 귀농 귀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13년도에 귀농을 오. 했으니 11년 차이네요. 예, 이제 뭐 베테랑 선배가 되셨습니다. 그때와 지금 귀농 귀촌 지원 체계가 많이 달라졌죠. 좋아졌죠. 예, 저희 귀농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 이제 행정에서도 이렇게 군에서도 잘 지원도 많고 그리고 교육도 그만큼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좋은 점이 참 그래도 그냥 맨 땅에 헤딩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 고향이라면서요. 네네. 예, 그래도 남편의 고향이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라 그럴까? 물론 이제 맨 땅 헤딩이라는 건 전혀 모른 채, 그 예, 농업을 모른 채 오셨다는 말씀에서 시작하신 그렇죠. 말씀이신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 오셔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셨어요? 저희는 처음에 이제 준비도 없이 귀농을 저희 남편이 블루베리에 꽂혀가지고 귀농을 하게 됐어요. 블루베리 하면 고창인데 사실은. 예, 근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매스컴이 항상 블루베리 붐이 일어나서 그렇죠. 예. 예. 이제 귀농을 하게 되면 블루베리 농사를 안 지면 안 된다. 야. 이런 그 정도까지 예. 그렇게 근데 많이 첫해 예. 나무 심어서 수입을 제대로 올리시지 못하셨다면서요? 저희는 이제 성목을 사서 이제 블루베리를 식재를 했음에도 성목이라면 다 큰 나무. 예, 다 큰 나무 식재를 했음에도 이제 그 두더지 피해가 좀 많았고 어. 예. 그래서 좀 수확을 많이는 못했어요. 다른 또 해충의 영향도 예, 있었고. 예. 예. 매미충, 해충의 영향도 있었고 제일 큰 저기는 두더지가 어. 예, 땅에 때 식재를 하니까 거기 이제 미생물들도 많고 하니까 두더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 전혀 없었어요. 이제 나무 묘목상은 나무만 팔기 바빴지 예. 그런 거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토지는 이제 저희 토지에는 그런 두더지가 많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토지들도 그렇죠. 있어요. 예, 예. 다 땅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두더지 이놈들. 어쨌든 시작부터 수월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말씀 듣고요. 귀여 사실 귀농에 저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귀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지금 고향으로 부안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셔서 귀여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이봉국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언제 내려오셨죠? 저희 2017년 9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6년 자, 이제 7년 예, 차입니다. 7년 차가 됐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게 귀여는 내가 뭐 바닷가 고향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어떤 영향과 어떤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고향으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어업을 하시긴 하셨는데 예. 그걸 보고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갔었거든요. 예, 네. 근데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가격이랑 이 가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원산지 가격을 알고 그쵸, 있는데 그쵸. 예, 네. 내가 사 먹을 때는 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래서 그냥 예. 그 대학 생활 할 때랑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첫째를 낳고 예.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귀여가 아니라 저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6차 산업이다 해가지고 뭐 생산부터 가공 뭐 유통까지 직접 다 하는 라인을 만들어서 뭐 그렇죠. 6차 산업이라고 예, 예. 한창 그 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수산업에. 예.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제 사실 부모님의 어업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없었어요. 제가 그 자망이라고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냥 예. 정말
헤딩을 했죠. 진짜 저도 맨땅에 헤딩한 것처럼 똑같은 건데 예. 처음에 그냥 선장 일도 모를 때 선원 일을 1년 반 동안 일을 배웠고 그래도 내려오셔서 체험을 내지는 경험을 쌓으셨네요. 네네 1년 반 하고 2019년부터 이제 선장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니 그 내려와서 뭐 보통 귀농은 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귀어는 최소한 뭐 바다는 열려 있으니까 네. 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처음부터 뭐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니죠. 이제 처음에 있진 않지만 귀여 자금 그 3억을 통해 가지고 배를 신조를 해서 19년도부터 제 거 배로 이제 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귀농 지원금이 있듯이 예. 귀여도 네네. 그런 지원금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센터장님 바로 네. 이제 이 두 분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한 분은 우리 김은주 대표님은 시댁의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여건은 돼 있었으나 농사를 잘 몰랐고 예. 지금 귀하신 우리 대표님은 귀여 지원금을 통해서 예. 배를 마련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지원 없이는 사실 정말 맨땅에 헤딩이 되는 건데 그런 지원을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을 조언하는 곳이 센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좀 더 어떤 지원들 하는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먼저 이제 그 귀농이나 귀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제 정착을 할 때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이제 주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게. 또 어찌됐든 농지 같은 경우는 임대나 이런 게 또 필요할 건데요. 예. 그때 이제 창업 자금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는 어떤 절이거든요. 예. 연리 1%짜리.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 그 창업농은 1.5%이거든요. 연리. 예. 그래서 그 자금이 없다면 그 어떤 이제 정착하는데 큰 불편함이 많겠죠. 얼마까지 이 저리로 대출해 줍니까? 그러면? 청년 창업 자금. 창업 자금은 3억이고요. 3억까지. 3억까지 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주택 개보수나 그다음에 주택 신축 자금 뭐 이런 거 해서 7,500. 그래서 예. 합치면 3억 7,500까지 가능합니다. 와, 어느 정도 이 말씀만 들으면 야, 그래 그 정도의 지원금이 있다면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만 사실 농사라는 게 그 해에 지어서 수입이 안 나오면 이게 3억이라는 게 1%이긴 하나 예. 거치 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 원리금을 상환할 때는 수입이 예. 없으면 예. 이게 굉장히 큰 부채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물론이죠. 신중히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금의 성격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5년 거치라고 한다면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거든요. 그렇죠. 1.5%라고 한다면 450만 원입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5년 거치 후에는 예.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3,450만 원.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이 훨씬 넘는군요. 훨씬 넘죠. 3천 어. 약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창업 자금이나 주택 개보수 자금 이런 지원을 쉽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예.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어떤 이런 어떤 현금 지원 이외에도 어떤 또 다른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네. 예. 뭐 먼저 이제 저희가 좀 중점적인 그 교육 사업으로는요. 먼저 살아보기라는 그렇죠. 체험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생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할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살아보기라든지 어떤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하는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체류형 그 주택이라고 해서 있죠. 10가구에서 예. 1년 정도 살아보는 체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살아보기가 아니라 실제 같이 예, 농사도 실제, 짓고 예. 어떻게 해야 이 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예, 또 맞습니다. 판로의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경험을 하시고 예.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김은주 대표님 이미 뭐 11년 전과 지금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은주 대표님께 저 귀농하고 싶어요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뭐라고 다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귀농이 쉽다면 쉽고 농사가 쉽다면 쉽고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교육도 많이 받고 지원금에 대한 것도 확실히 알고 그러고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이미 귀농하신 분들은 센터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지금 이미 귀농한 사람들은 네. 저희가 5년 내로 네. 이제 지원을 받아야지 되거든요. 아. 이제 저희는 이제
1년 1년째 됐으니까. 예, 차가 되니까 예.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예, 예. 처음에 블루베리를 심었다가 많이 이제 그 두더지와 해충으로 이익이 많지는 않았고 네. 지금은 다른 작물로 전환하셨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작물 피해도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예. 이제 로컬푸드 저희가 완주군의 그렇죠. 최대 장점이 로컬푸드가 있어서 예, 예. 귀농인들이 정착하기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기 로컬푸드에 제일 잘 납품이 되고 1년 365일 내내 납품을 할 수 있는 품목이 뭘까 싶어서 저희는 땅콩을 선택을 했어요. 이야. 국내산 땅콩. 그래서 지금 90% 이상은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야, 농사짓기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쉽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신데 왜냐면 농사도 잘 지어야죠. 이거 잘 팔려야죠. 어떤 이런 순환이 계속 연계가 돼야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완주의 용진 로컬푸드 또 전국에 이제 로컬푸드의 벤치마킹 사례가 돼서 다 있는 구조 속에서 땅콩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수확해놓고 저장을 했다가 그때그때 이제 상품으로 내보내면 되니 예, 수월하게 농사도 짓고 마케팅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농사를 봄에서 가을까지만 수입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겨울 내내 농한기 때는 돈 벌 곳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벌어놓은 것을 까먹고 그냥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2019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겨울 농한기에도 땅콩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가니까 예. 수입원이 되니까 거의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바다는 벌어놓은 걸 까먹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배 타고 계속 나가면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한겨울에는 이게 어업이 쉽지 않죠. 이 서해 쪽 제가 있는 부안 쪽이나 군산 쪽은 예. 어항기가 더 깁니다. 왜냐면은 꽃게가 이제 6월 21일부터 예. 2달간 8월 20일까지 금어기 때 그때 이제 돈을 거의 벌 수가 없고요. 예, 예. 그다음에 겨울은 한 11월 중순부터 한 2월 말까지 거의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어업만 하기에는 좀 그게 힘든 점이 있고요. 예. 이제 그래서 저는 공장을 직접 하고 유통까지 직접을 하고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어업만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사실 힘들었어요. 이제 막 큰 돈 막 억대란 돈을 짧은 기간에 이제 어업하면서 되니까. 벌긴 하지만 예, 네. 그거를 이제 한 6개월 동안 이제 놀면서 이제 쓰기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그거를 이제 타파해야죠. 네. 그러니까 1차 생산에서 2차 가공 판매까지는 이어져야만 그 비어있는 농한기든 금어기든 수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공장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세요? 저 뭐 그 기본적인 장류들 뭐 꽃게장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곧 런칭 될 건데 이제 부산물 꽃게랑 새우 부산물로 해서 그 고농축액 육수 개발을 됐고 지금 디자인을 개발. 하고 있는데 예, 예. 요즘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수 뭐 호인 육수 막 이래서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부산물로 또 만드는 거죠. 부가가치를 예.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뭐 수익이 진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우리 이봉국 대표님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 물론 아직도 좀 뭐 대출을 네. 지금 갖고 있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귀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 구조 아니에요? 어디에서 귀여 센터 같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또 체험 1년 살아보기 여러 가지 지원과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귀여는 참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나 갖춰져 있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항상 어디 뭐 큰 행사 갔을 때마다 예. 지자체나 이런 데 얘기를 하는데 귀농보다 귀여는 더 훨씬 열악합니다. 지원 사업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부안군에도 이렇게 10가구 정도 아까 센터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예. 사람 유치하기가 정말 편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한테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예.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거 나가면서 저 귀화하고 싶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봉국 20대. 대표님을 보고 네. 이야 귀농도 괜찮지만 귀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자신감을 얻는군요. 네, 그래서 오는데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말밖에는 없다. 네, 그래서 말이랑 그 단계는 잘 알려주지만 예. 그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아니 그 귀여 센터를 하나 부안군과 잘 상의해서 네. 확장하면 청년 인구들 많이 이렇게 모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그게 뭐 저 혼자 네, 지자체가 이제 많이 움직여야 이제 우리 저도 잠시 움직일 수 후에 있는 거라서. 보안군청의 네. 팀장님을 전화 연결할 텐데 아마 네. 그런 말씀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의 노력으로 유지해 나가는 정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입니까? 귀여의 현실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귀어는 귀농은 이제 센터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신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바다 나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귀어 예, 같은 예.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건 현직에 계신 선장님들밖에 없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기 업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배 태워서 나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이상. 예. 네. 자, 센터장님 그래서 이제 뭐 귀여 센터는 없기 때문에 귀농센터 중심으로 더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4일 후면 출범합니다. 농생명식품, 농생명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농업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네, 수가 네. 있는데 제가 그냥 정말 이제 우리 센터장님을 찾아갔어요. 예. 전혀 농업에 대해서 또 완주와 연고가 없어요. 예. 저 근데 한번 귀농하고 싶고 귀촌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저에게 어떤 상담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실제로 하고 계시는 일을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이제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예, 예. 상담이 좀 다르겠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본인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시스템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예, 어떤 예. 마음입니까? 예, 예. 궁금한 게 뭡니까? 이런 거군요. 예. 예를 들자면 뭐 현재 그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기상 시간도 중요하군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력, 경제력이라든지. 예, 노동력도 포함되겠죠. 네네. 왜냐하면 주변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항들을 보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이제 명함이라고 하죠.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할 때 본인이 저한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어울려 공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저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나는 성격이 어떻고 뭐 생선을 못 먹는지 아니면 고기를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거기에서 갈등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내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교육을 먼저 하고요. 둘째로는 뭐냐면 이제 멘토를 잘 본인이 꿈꾸는 삶이 왜 왔는지, 왜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또 귀여를 하려고 하는지. 면접 보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어요. 아니 내가 그냥 농사지러 왔는데 뭐 왜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런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는 분도 많죠. 근데 보통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귀농이나 귀농 생활을 하실 때 몇 년 생각하신다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40대도 30년, 50대도 30년, 60대도 30년을 생각하고 오셔요.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뭐 한 1년, 작게는 뭐 6개월 요 정도의 노력으로 30년의 노후가 보장이 된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면접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를 연결해 주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체험살이를 통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 입장이라면 지원하는 건 뭐뭐 있습니까? 뭐 이것부터 물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죠. 많죠. 일단 뭘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거면 내가 갖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뭐냐면 아까 5년이라는 세월이 뭔가를 배우는 기간인데요. 뭔가를 배우다가 시간이 훅 가서 이 농사가 아니고 다른 농사.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농작물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이 농작물에 대해서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구나. 이것은 다른 농작물을 해야겠다고 바꾸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5년이 금방 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매출이 올라와야 300만 원 정도의 월 계속 적금을 해놔야 또 1년에 한 번씩 갚는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겠죠. 보통 30년을 농사지으신 분들, 전문가분들 이 방송에 나오셔서 농가 부채
다 안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30년을 농사지었는데 왜 부채가 있어? 그런데 이 농업의 현실이라는 게 녹록치가 않다는 겁니다. 뭐 자연재해도 있을 수 예, 있고 맞습니다. 내가 풍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 가격은 예.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예, 네, 네. 정말 이런 면접, 이러한 상담을 예. 아주 여러 번 그리고 귀농하신 선배분들과도 아주 예. 많은 횟수를 거듭나면서 이해하고 내가 바뀌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예. 마음의 변화, 이런 예. 자세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게 예. 귀농 귀여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귀여귀촌 종합지원센터가 군산 지역에 있는데요. 예산 감소로 2024년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해서 이런 기사 보면 참 우리 센터장님 왜 그걸 우리 대표님 잘 못 살릴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범국 대표님. 네, 그런 게 많죠. 지금도 사실 열악한데 예. 그런 그 자금들이 저는 적재적소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산자원공단이라는 이제 해수부 산하 기관에서 청년어선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성공적이었어요. 실제 그거를 올 초에 교육을 했어요. 우리 대표님이. 네, 제가 거기 작년에 위원이기도 했는데 예. 올해는 이제 교육자가 돼서 11명을 교육을 했는데 지금 8분이 이제 각 지역에 뭐 경북, 포항, 제주, 부안에도 한 명 오셨고요. 예. 지금 정착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제주에 계신 분은 저처럼 똑같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많이 멘토링 해주고 계시고 1월 4일 날도 부안 다시 와가지고 저처럼 이제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멘토링 들으러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데 예. 그런 그 멘토도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교육 사업들이 아까 센터장님도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촌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아져야 되고 저런 센터도 없어지면 지금 어촌 소멸, 농촌 소멸도 문제긴 하지만 어촌 소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저런 지원해주는 센터가 없어질 때마다 어촌 소멸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귀농처럼 제가 귀여의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 센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무작정 가서 그러면 어업 활동에 뭐 1년 정도 경험을 쌓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내 배가 필요한데 물론 지원금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신조를 할 수 없으니 임대하는 경우의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어떤 방법이 가장 그래도 좋은 이 귀여의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저는 항상 저한테 오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고 싶으시면 성어기에 저희 회사로 오라고. 그래서 제 배를 태워드립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귀여를 하고 싶어요랑 실제 어업을 경험해봤을 때 이게 내가 할 수 왜냐하면 어업 강도가 엄청 세거든요. 그렇죠. 해보면 제가 해본 결과 대다수의 분들이 나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고 가세요. 근데 마음은 거기서 버티신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실제로. 근데 그분들은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에서는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센터장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기상 시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6시 내 고향을 제가 초창기 게 이제 신입사원 때 나가면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새만금 방주제가 이제 개통이 돼서 우리가 이제 고군산군도까지 들어갑니다만 그때는 이제 배 타고 가면 1박 2일을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이나 본인의 하루의 리듬이 뭐 나는 새벽형 인간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지만 9시, 10시 정도 일어나 또 밤에 늦게 자고 이런 분들은 절대 이 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성옥이 실제로 한 일주일만 같이 해보시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주일도 힘들고요. 보통 한 2, 3일 정도만 타면 하루만 타고도 이게 안 되겠다 하시는 분도 나오고. 귀농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김은주 대표님 사실 그냥 땅콩 농사 지으니까 땅콩은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해보시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땅콩이 팔로가 좋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힘들어요. 앉아서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심고 풀 관리, 제초 관리하고 이제 수확하고 수확부터도 수확만 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다 따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다 따야지 되고 씻어서 또 말려야지 되고 말린 거 또 씻어서 이제 까야지 되잖아요. 땅콩 하나. 그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보다
쉽지는 않아요. 예. 인건비 말씀하셨어요. 일단 네. 인건비도 많이 올랐지만 인력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말씀은 정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 인력을 활용을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베리 수확부터 땅콩 수확까지 외국인들을 많이 써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저기도 있어요. 예, 이게 토요일 같은 때는 이제 약광 문이 닫히니까 그때는 사람이 좀 많은데 그 전에는 없어서 그것도 외국인들도 저기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일 큰 힘든 저기가 인원 동원하는 예. 게 제일 힘들어요. 센터에서도 이 인력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학원에 있는데 이제 예. 많이 못 미치는데요. 아. 첫째는 이제 저희가 대학교, 이거 농알이라고 하죠. 그렇죠. 농알, 그다음에 향약, 두레, 옛날 그렇죠. 예. 그 복고풍으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아이들, 학생들, 중고생들 그또 해서 저희가 이제 봉사증명서 발령해주고 날짜를 정해서 그다음에 이제 타지 대학생들 뭐 해서 이제 농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부족한 시점이죠. 예, 참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품앗이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일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고령화가 되고 또 농사짓는분들이 많지 않고 또 시골을 다 떠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외국인 네. 노동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여 이야기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우리 부안군 팀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귀여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6차 산업 얘기 듣고 시작했잖아요. 나 네. 사업하고 싶다고. 귀여도 했고 이제 사업으로 했고 네. 가공도 하고 지금 수출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진짜 좋은 일인데 예. 3주 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40피트라고 엄청 이야. 큰 컨테이너 이제 2컨테이너 우와. 나갔고 저번 주에도 한 4톤 정도 캐나다랑 미국으로 나갔고 뭐 대만으로도 이제 장류, 식품류도 나갔고 대만하고 캐나다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 꽃게를 처음으로 이제 생겨난 뒤 처음으로 이제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귀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물론 예. 그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누구나 다 봉선장의 이봉국 대표님처럼 그렇게 사업을 잘 성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서 역시 어초는 더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야, 이 어업은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 가지실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청년들, 젊으신 분들한테 그 어초는 블루오션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촌 인구수가 2021년도에 어가 인구수 대한민국의 어가 인구수. 인구수가 9만 3천일 거예요. 근데 작년에 3천 명이 1년 만에 줄었어요. 9만으로. 그리고 올해는 더 줄겠죠 아마. 예. 근데 그 9만 중에 반절 정도가 제가 알기로 60대 중후반에서 70대라고 하는데 예. 근 5년이면 이제 거의 반이 줄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요즘 수산물이 뭐 블루푸드다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많이 공급이 많이 쫓아가야 되는데 수요보다 못 따라갈 때 이거 기술이 있고 뭔가 그거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은 뭐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취업을 하고 싶거나 귀농 귀화하고 싶은 분들은 아니 정말 이 센터장님의 완주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리시거나 아니면 우리 봉선장님이 개인이긴 합니다만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또 우리 청년들 그 어선 체험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맞습니다. 예, 선배라고 해야 되나? 네. 그 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도움을 그렇죠.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역 귀농기어 지역 소멸의 해법이 될까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완주로 귀농하신 청정베리팜의 김은주 대표, 부안으로 귀화하신 봉선장의 이봉국 대표, 그리고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정영준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해양수산과 송정환 수산정책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 귀어의 또 다른 현실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닷가의 목소리처럼 우리 팀장님 목소리가 살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귀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예. 부안군의 귀어귀촌 인구 수 집계가 됩니까? 현재 한 420세대 정도 되고요. 예. 해수부하고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에 175세대
22년도 기준에 가지고는 55세대. 앞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조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몇 년 지속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전에보다는 약간 좀 추세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일단 부안군의 귀촌 지원센터는 지금 없는 거죠? 현재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촌 센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안군? 지금 부안 수협 안에 예. 설치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귀촌 지원센터. 예. 예. 그러면 그 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일단은 귀여우신 분의 홍보나 안내, 상담, 그다음에 이제 조기에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 기술, 교육,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호귀촌도 역시 귀농귀촌처럼 지원금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 1년 상업 자금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3억에다가 예. 주택 마련 지원 자금이 또 별도 7천만 원 지원이. 이 부분은 귀농귀촌 지원센터나 비슷하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귀농처럼 1년 체험살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는 거죠? 현재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예.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귀농어 지금 같이 이 귀농인의 지휘하고 해가지고 주된 것은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귀농하시는 분들도 이용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 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사람은 줄어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예. 우리 귀촌하시는 청년 세대들에게 비싼 배를 사기에 부족하니 힘이 드니 지자체가 이런 어선을 좀 수리해서 임대하는 방식 한다면 조금 더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지금 현재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신안군에서 어선 임대 이제 그 사업을 군 주도하에 하고 있는데 예. 좀 이제 일부 성과도 있고 또 운영 과정에서 생각지보다는 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군에서도 신안군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문제점들은 보완 개선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직 그러니까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은 없는 거고요. 예, 현재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예, 무언가 귀촌이 귀농귀촌에 비해서는 이 시스템이 조금 덜 갖춰져 있고 하지만 더 가능성이 많은 곳이 귀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문의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귀어귀촌 지원센터에? 지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예. 결정 내리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귀농보다는 갖춰야 할 것이라든가 좀 적응해야 할 기술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이 조금 문의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귀농하기까지는 귀농보다는 조금 약간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바다라고 하는 곳이 이 자연의 그 환경에 인간의 힘이 턱없이 못 미치는 게 현실인데 여기에 또 이제 어업의 기술력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준비하고 쌓아가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부안군도 역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자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이런 귀농귀촌과 더불어서 귀어귀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인구 유입 정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관심과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보다 더 이제 좀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기 안정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오셔가지고 또 안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이렇게 사후 관리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 체제를 좀 체계화시키려고 좀 준비 중 있습니다. 그래도 부안군에 봉선장의 이봉국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아무래도 좋은 사례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성공적인 롤모델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홍보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귀여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국 대표님 혹시 우리 팀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제언하고 싶거나 이렇게 부탁을 좀 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봉무사님. 알고 있어가지고요. 아, 예.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귀화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면은 뭐 인구 유입도 유입되는데 되고, 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이 귀여 같은 경우는 예. 어촌 지역에 어촌계가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촌계에서 귀여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그 기술이라든가 정보 아니면 같이 여장이나 어선 이런 걸 함께 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예. 상당히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어촌계에 새로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은데 맞아요. 저희들이 이제 좀 진입 장벽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진입 장벽을 낮추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각종 예.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귀여나 귀촌하시는 분들을 그 조직 지역 마을이나 조직의 그 사회에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어촌계도 좋은 의미에서 우리 기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더 문을 좀 더 열어 주시고 함께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부안군으로 귀촌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 부안군은 산들 바다가 이렇게 자연 자체가 아름답고 또 그 주민들 자체가 상당히 저 사람들이 좋습니다. 인심도 후하고 또 이런 곳에서 소득을 같이 창출해가지고 그 제2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안군으로 많이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팀장님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안군 해양수산과 송정환 수산정책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이 뭐 귀여와 귀농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에서 하는 일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본다면 그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더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귀여에서 하신 말씀에 진입 장벽이 있다고 그랬는데 귀농은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거잖아요. 있어요? 이제 그래도 귀농은 예. 좀 농림 뭐 축산부 그러면 일단 농업이 뭐 어찌됐든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예. 그 어떤 그 본인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안정돼 있는데 어민 귀여 같은 경우는 좀 종사자들이 적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작고 그래서 좀 먼저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아울러서 보면 이제 쉽게 생각하고 들어갑니다만 그 지역민들과 하나 되는 그 예. 마음 자세 예. 또 우리 지역민들도 새로운 이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마음을 여는 자세 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갈등도 사실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예, 이런 것들도 센터에서 좀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융화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만약에 이제 우리 그 봉선장님이 네. 저기 군산에 왔어요. 예. 그러면 올해 오신 분 그 마을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계신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하고의 어떤 이제 융화 교육인데요. 같이 뭐 비누 같은 거라든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같이 소통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떡이라든지 어떤 이제 음식 같은 거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소통에 그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김은주 대표님, 이제 거의 뭐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의 멘토가 되셨잖아요. 예. 이제 자신 있게 멘토로서 하실 말씀들 해주시고 계시는데 가장 오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했던 경험 속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 이 느끼신 점 있으시면요. 먼저 귀농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귀농을 하시면 원주민들과의 서로 같이 함께 하는 그렇죠. 삶을 첫 번째로 생활을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꿈보다 작게 시작을 하라.
그 말씀은 너무 목표를 크게 잡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강선홍이라고 그래서 예. 매출을 막 1억, 2억 올리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런 희망보다는 일단 천천히 작게 시작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농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지금도 저희는 아스파라거스 교육 같은 거나 땅콩 작물 교육 같은 것도 해마다 다녀요. 저희가 배우면 이제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또 다시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멘토 생활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멘티들이 오면은 처음 초기 비용은 작게 갖고 시작을 해라. 예,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집 먼저 구하고 저희 이제 고령화 시대잖아요. 고령화 시대이니까 그 지역에 와가지고 농지는 얼마든지 임대가 가능하니까 거주할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이제 토지는 임대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라고 하고요. 모든 일은 미리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말씀은 이렇게 들려와요. 저도 이제 뭐 시골 출신 농부의 아들인데 내 삶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젖어들고 스며들고 내가 여기에 적응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와서 돈을 벌고 나는 나대로의 편하게 산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원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따로 생활이 되는 거죠. 어떠세요? 어촌의 삶은 아까 어촌계로 인한 진입 장벽 내지는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팀장님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약간 김 대표님하고 그 괴리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뭐 활동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을 때 처음엔 그래 맞을 거야. 근데 절대 이제 뭘 도와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심하게 했던 제일 아직도 마음에 남은 건 공장 처음 지었을 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왜 나한테 상의를 안 했어? 그래서 아니 내가 10억 주고 내 빚 지고 내가 내 공장을 짓는데 왜 그분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보고 나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뭐 공장 세우자마자 이 공장은 망했네 이런 소문도 많이 돌았어요. 어촌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안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많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내가 여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내 매출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매출이 깡패라 그래서 매출 올리고 내가 잘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답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제 외부적으로 뛰었습니다. 뭐 서울에 가서 바이어도 만나고 투자도 받고 이런 걸 하면서 사실 급성장을 했어요. 회사가 2021년도 11월에 공장 지었는데 작년에 11억 정도 매출 냈고 올해는 한 20억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거의 이제 2배씩 성장을 하고 그럼 있잖아요. 2024년 올해는 얼마나? 올해는 한 1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023년 말고. 24년에는 40억 목표를 하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잘 되면 이제 5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깡패다. 그만큼 이제 매출을 올려서 내가 어쨌든 단단한 기업이 돼야만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전 그게 됐을 때 저보다 이제 후배들이 왔을 때 저는 제 공장도 다 보여주고 언제든 와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닫혀 있어요. 막 공장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널 왜 보여줘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 공장이나 저희 회사는 열려 있거든요. 와서 보시고 그런 게 되면 어촌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원주민들과 하나가 되는 부분과 또 주변에서 어떤 지원하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기에 어촌에서는 일단 내가 외부로 발로 뛰면서 내 영역을 구축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경험을 겪었기에 더 오픈하고 개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결국엔 이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균농귀촌 지원센터 완주군의 정영유 센터장님. 11년 만에 이제 이전을 해서 고산에 있는 폐교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을 한 데에는 어떤 그만큼의 확대가 됐다는 의미, 예. 더 시스템이 더 이제 규모가 커졌고 공고히 됐다. 어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떠한 포부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저는 우리 이제 저희 그 가족들과 예. 예, 센터 가족 직원들이요 같이 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 귀농귀촌이라는 이 키워드가 전북형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그 교육장도 많이 필요하고요.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또 그 실질적인 농업에 대해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지속 가능해야 되고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예. 그래서 큰 테마를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예. 위한 그래서 소소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추구할 수 있는 예. 로컬 푸드 방식도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예. 네. 제가 그 센터 개소식 사회를 보면서요. 예. 저는 그냥 이 조그만한 그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어떤 그 공간으로서 행사를 작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만. 네네. 그런데 군수님부터 군의원, 도의원 그 관계되신 분들 그리고 이미 귀농하신 분들이 예. 뭐 정년하고 오신 교수님도 계시고 제가 몇몇 아는 분들이 예. 모두 거기에 총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노후의 삶이 바로 이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예. 지역사회의 어떤 구심점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농귀호 할 것 없이 바로 이 중간 조직이 하는 역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김은주 대표님 또 봉선장의 이봉국 대표님 그리고 정경준 센터장님 이런 말씀은 내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우리 김은주 대표님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실정이 저희 귀농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완주로 귀농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주할 집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완주군 군수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완주군의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으신 건 알겠지만 저희 경천면 또한 거주할 집이 없어서 경천면에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폐가라든지 폐교라든지 그런 걸 매입을 해서 귀농의 집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경천면에 정착할 수 있는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경천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14개 시군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봉선정의 이봉국 대표님. 네, 우선은 어초는 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그 블루오션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기존 그 어민분들도 많은 오픈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에서도 그 기존 어민과 유입되는 분의 연계고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이게 협업하고 인프라만 만들어진다면은 정말 그 완주군 로컬 푸드도 뭐 다 협업을 하면서 같이 큰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산업은 같이 커야지 혼자 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만 된다면 정말 어촌하고 농촌은 정말 큰 이제 1차 산업이 아니라 정말 큰 사업체가 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봉선장의 이봉국 대표님이 어촌의 완주의 로컬 푸드 1번지처럼 어촌의 1번지로서 부원군을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정영준 센터장님. 네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2024년도 1월 18일부로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64조의 귀농, 귀어 활성화 방안이 그 특례로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한 전북형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모범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전북형 귀농이나 귀어 정책을 발굴해서 어떤 전북을 찾는 귀농인, 귀어인들을 위해서 좀 많은 정책을 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특자도 말씀도 잘 해주셨는데 특자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결국 우리 도민들을 위한 특례 조항입니다. 이 맞습니다. 조항에 걸맞게 권한을 갖는 것이 특자도인데 우리 김관영 지사님,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또 어업이라고 하는 1차 생산에 있어서의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안으로 기여하신 봉선장의 이봉국 대표, 그리고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정영준 센터장, 완주로 귀농하신 청정베리팜의 김은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손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